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2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틀 연속 뵈니까 너무나 좋네요. 예. 종로 부부상 이준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하루 동안 잘 지내셨죠? 하루 얘기 여쭤보니까 되게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예, 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이대 목동 사건 관련돼 가지고 예. 진짜 하실 얘기가 많으시다 하셨거든요. 예, 사태를 보면 참 할 얘기가 많이 있죠. 많이 예. 있고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대표님이 또 예. 목동 출신이잖아. 예. 목동에 살고 계시지 않나요? 아니, 목동에 살고는 있진 않은데 이제 예. 거기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 나왔으니까. 아하. 목동에 양모 예. 중고등학교 나오셨죠? 그러니까 양모 고등학교를 나. 예. 아니 이름 얘기해도 되지. 양모라고 하면 진짜 양모 중고등학교 찾는 데니까요. 양정 중고등학교죠. 예. 양정 고등학교 나왔고 이제 목동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예. 중학교는 목동 네. 중학교고 아무튼 이대 목동 병원 자주 네. 가셨겠네요. 제가 이제 있을 때 이제 그쪽이 이제 병원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아. 이제 처음 이제 뭐 개원하다시피 해서 했는데 예예. 대학병원이니까 뭐 크게 뭐 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건 나쁘지 않으면. 저는 예. 또 대학병원 상당히 싫어해서 싫어하시는 이유를 지금부터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병원을 무서워해서 네, 주사 맞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건 다 싫죠. 저도 목동 이대병원 사실 거기 있는 줄도 몰랐어요. 네. 그냥 이대 근처에 있겠거니. 네. 근데 장례식장이 거기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몇 번 가서 알게 됐거든요. 아하. 병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병원도 그렇고 이제 뭐 병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접근하기 힘든 쪽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너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 예.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이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신해철 사건을 봐도 그렇고 참 이제 뭐라 그러지, 책임이 너무 가벼워요. 그러니까요. 너무 가볍습니다. 솔직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의료소송 한번 발생이 되면 이거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들도 어마어마하고요. 예예. 그러니까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도 잘못 의료소송 걸리면 막 뭐 수백억, 수천억 물어주는 거는 뭐 다만사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문제라고도 말은 하긴 하는데 징벌적인 처벌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되지 않습니까? 병원이라는 것도 있고 제약회사라는 것도 그렇고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과실이 나오면 이거는 좀 엄중하게 다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야지 사람들이 좀 더 면밀하게 보고 신중하게 접근을 할 텐데 그런 게 많이 없으니까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안타깝죠. 그러니까요. 이대 목동 측에서 이번 사건 벌어진 다음에 대응하는 거 보면 진짜 너무나 놀랍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환자한테 그 유가족한테 먼저 설명하기보다 언론부터 기자들부터 불러가지고 설명하고 있고 이게 뭐 하자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작년인가요? 그 총장 물러날 전 그 사태 그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언론 쪽에서 얘기를 해서 이제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를 반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론을 할 수 있는 게 전문적인 시스템 자체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모든 그러니까 원인 규정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신생아들이 이제 잘못된 그 원인을 부모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 부모들이 의사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맞아요. 차도 그래요. 예. 현대차 타다가 어디 이상해지면 고객이 그걸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입증에 대한 책임이 이런 경우에는 그 입증에 대한 책임을 보호자한테 물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공인된 기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좀 이제 원인을 좀 파악을 했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인이 명확하게 나온다 그러면 아주 엄한 처벌, 그러니까 징벌적인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가끔 이렇게 의료 소송 나온 거 이렇게 판결문 읽어 보면요. 병원 측이 잘못했다고 해서 졌더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러이러한 과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의사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는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들어가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조두순 사건도 보면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술을 먹어서 안 됐다. 그렇지. 술은 자기가 먹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본인의 의지로 술을 먹은 건데. 누가 일부러 먹인 것도 아니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의료도 이제 뭐 인간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단편적인 얘기지만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모르는 거를 새로 시도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시도를 하나 안 하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한번 시도해 봅시다.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책임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미 여태까지 쭉 해왔던 것들 그리고 문제가 없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분명히 뭔가가 그러니까 노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그렇죠.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원인 규명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아니 그래서 저는 대표님한테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예. 싶어요. 일단 이번에 저희 애청자분들이나 예. 일반 국민들이 가장 놀랐던 게 이대 목동에서 수액 맞은 거에 예. 세균이 감염될 수도 있다. 예. 이런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예. 그게 그렇죠.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예. 그냥 이럴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네. 근데 네. 저희 대표님 말씀하시기 전에 네.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뇌성마비 환자였나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분이 병원에 오진으로 인해서 예. 10년이 넘게 그 병의 환자인 줄 알았다. 아, 예. 그래서 계속 그쵸. 병상에만 있었다. 예. 걷지도 못했다. 예. 하지만 물리치료사 분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지적을 한 게 그 계기가 됐잖아요. 예, 그렇죠. 아마 그 사건을 의사들만 봤을 때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분이 다른 앵글에서 봤기 때문에 예. 그 사건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예. 마찬가지로 예. 이준석 대표님도 의료인은 아니지만 예. 관련자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분들보다 더 깊이 있게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뭐 그런 말씀해 주시면 뭐 감사하고요. 예. 일단 말씀드리면 그게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수액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균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떠넘기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수액에 대한 관리는 이제 병원 측에 있는 거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제 병원에서 져야 된다는 건데 이게 또 바꿔서 얘기를 하면 책임을 떠넘기기도 쉽거든요. 우리가 받았는데 감염이 돼 있던 약을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 네. 그러면 제조 과정에서 벌써 감염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했을 수도 있고 유통 과정에서 냈을 수도 있고 보관 과정에서 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액을 놓는 과정에서도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수액이라는 게 그냥 수액을 꽂지 않으니까는 바늘에 의해서 됐을 수도 있는 거고 가능성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가능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가능성이 이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걸 규명하기가 쉽지 않은 거니까 가장 핑계를 대기 좋은 부분입니다. 워낙 많은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겠군요.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수액을 만들고 그 수액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고 그 유통이 들어와서 보관을 하다가 이제 수액을 놓고 근데 수액이라는 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뭐 이제 뭐 바늘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헤파린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다 연관성이 조금씩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뭐 만약에 제조회사 제약회사에서는 우리는 내보낼 때 정상적으로 내버려서 전혀 문제 없다. 유통회사는 우린 정확하게 유통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 우린 병원에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보관을 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그 수액 맞은 환자가 책임이군요. 네, 그렇죠. 환자만 이제 이제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대답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료인 입에서 그런 말은 안 나왔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법적인 책임을 따질 때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원인 규명이 쉽지도 않고 다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만약에 증거 찾기가 어려운 거죠. 이렇게 되면 다 무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라는 것 자체가 증거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제조회사에서는 우리는 멸균실에서 정확하게 제조를 했다. 그리고 멸균 데이터 있다. 뒤밀면 큰 증거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제약회사는 빠져나가는 거고 이제 의약품을 이제 배달하는 뭐 유통업체는 우리는 정확하게 멸균된 차량으로 멸균된 상황에서 멸균해가지고 배송을 했다. 뭐 증거 여기 있다. 그리고 뭐 시험 성적서 같은 거 대주면 또 표기가 되는 거고. 보관하는 입장에서도 우리도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보관했다. 그럼 또 책임 회피가 되는 거죠.
의사 입장에서도 나는 또 매뉴얼에 입각해서 이렇게 수액을 놨다. 그러면 이제 또 책임이 회피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하. 근데 목동 이대병원 같은 경우는 아기들을 만질 때도 예. 그냥 맨손으로 만지고 예. 뭐 바퀴벌레도 나오고 예. 까자먹던 손으로 뭐 또 주사도 놓고 막 그랬다고 하던데 예. 그럼 이거는 거의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정확한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아 뭐 CCTV 같은 게 딱 찍혀야 뭐 그러던가. 그러겠죠. 근데 이게 참 그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인간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CCTV에 그게 찍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는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규명을 누가 합니까? 아이고 근데 CCTV에서는 세균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 규명은 어떻게 보면 그 규명은 의사가 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그 규명한 의사가 네가 잘못했어요라는 얘기는 나오기가 힘들겠죠. 아무래도 제 식구 감싸게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처럼 뭐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도 세비 올리는 데는 모두가 다 맞아요. 동참하여 그러니까. 일괄 처리하는 것처럼 그게 그 조직 내에서 자기가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아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 예. 의료 전문가 이런 분들을 이렇게 내세우는 방법은 없나요? 상당히 이제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검사가 그러니까 의대를 입학을 해서 예. 의료 과정을 다 봤다가 에이 난 사법고시 할래 해서 해가지고 검사가 되신 분이 아니면 그분들도 의뢰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료 전문 기관에다가. 예. 근데 되게 웃긴 부분 하나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예. 그거를 의뢰하는 기관이 대한의사협회입니다. 의사협회한테 이게 맞냐 안 냐 물어보면 의사협회에서는 이게 틀림이다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입에서? 이건 완전히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이네.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이제 뭐 국가수에서 예. 얘기를 한다 그러지만 국가수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의사분들이시잖아요. 예. 그렇군요. 근데 그분들도 그분들 입에서 정확한 진실이 나온다, 100% 정확한 진실이 나온다라는 것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아이러니한 거죠. 힘든 부분인 아마도 의뢰가 가는 순간 전화통에 불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네. 그렇죠. 친구끼리 왜 그래? 네가 남이가 뭐 이러면서 좀 도와줘 이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증벌적인 처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 만약에 이대 목동병원에 만약에 뭐 그러면은 증벌적인 책임을 물어서 너희들 배상 뭐 한 몇백억씩 해라 이렇게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증언할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속단 말이긴 하지만 돈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된 증언을 해주면 그만큼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그게 생기면 하겠죠. 누군가는.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하긴 10억씩 준다. 그럼 받고 이민 가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정확한 그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해서 뭐 몇 천만 원 준다 그러면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안 하죠. 이거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그러니까요. 그거 진짜 좋네요. 이런 거 법무부에서 좀 듣고 실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하기는 좀 하지만 그런 부분 좀 원인 규명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니 그리고 이번에 이대 목동 사태 보면서 또 한 가지 황당한 점이 뭐냐면요. 홍보 담당자가요. 그냥 홍보 전문인이 아니라 의사더라고요. 그렇죠. 유가족이랑 뭐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서 자기 치료 시간이라고 얘기하다 그냥 나가버렸대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병원이라는 부분인 거죠. 병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비영리다 보니까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한계점이 있는 거죠. 비영리 재단의 한계점. 비영리 재단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전문적인 경영인이나 전문적인 홍보팀을 수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눈치가 보이는 거죠. 보건복지부에. 왜냐하면 비영리니까 너희들은 의사로 다 채우라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원무과 직원들도 다 의사로 해야죠. 수납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뭐 홍보건, 부원장이건, 아니면 뭐 원장이건 다 이제 그냥 의사들이 다 되는 거죠. 병원을 운영하는 주체가 다 의사인 거니까. 근데 아무리 비영리 집단이라 하더라도 이게 운영을 한다든 면에서는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는 전문가가 하는 게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야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 법적인 문제에 대한 대처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런 쪽에 일을 해본 사람들이 이제 깔끔하게 일을 처리를 하는데 의사분들이면 계속 환자
환자 보고 뭐 진료하고 뭐 이런 분들인데 만약에 문제 생기면 허둥지둥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원인 분석하기도 자기는 자기 수술해야 되는데 언제 원인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진료해야죠. 네. 말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아니 근데 그거랑 또 상반되는 얘기가 있잖아요. 비영리이기 때문에 의사들로 채워져야 되는데 또 영리적인 병원에서는 사무장 병원. 예, 그렇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예. 의사가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 네. 근데 그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꼭 그 병원이 나쁜 병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비영리가 좋다, 영리가 좋다 이거는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문재인 케어도 있고 뭐 오바마 케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의료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혜택을 많이 주자는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어떤 제도가 더 좋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이제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제도들이 그러니까 유연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제도들을 다 섭렵을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복합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건데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무조건 우리는 영리로 가야 된다, 우리는 무조건 비영리로 가야 된다,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비영리하고 영리하고 복합적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돈 있는 사람은 꼭 굳이 비영리를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재벌들 수장들 보면 다 진료받을 때 미국 가서 진료받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리라서 그쪽으로 가고 비영리라서 그쪽으로 안 가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니즈에 맞게 할 수 있는 영리병원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진짜 비영리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는 거죠. 아까 이대 목동의 홍보실장이 의사였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해가 안 되는 일에 직면을 했을 때는 그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답이 쉽게 나와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이대 목동 병원장이라도 홍보실장, 홍보 전문가 안 시킬 것 같아. 왜냐하면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홍보 전문가가 홍보실장인 경우와 의사가 홍보실장인 경우 어떤 경우가 입을 맞추기가 쉽겠어요. 당연히 의사 출신인 경우가 훨씬 쉬울 거란 말이에요. 전문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는 의사가 더 훨씬 쉽겠죠. 그렇죠. 쉽긴 쉬울 텐데 그게 꼭 홍보 전문가라고 해서 그러니까는 그 초점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초점을 사고를 터지는 거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그런데 그 사고가 안 터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터지게끔 만들거나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게끔 한다 그러면 그게 아무래도 좀 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우리나라 대학병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항상 뭔가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이거를 최소화하는 그런 역할을 홍보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제도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대학병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내가 동네 병원을 가나 대학병원을 가나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은 1차 우선적으로 많이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조건 119 불러서 앰뷸런스 타고 대학병원에 응급실로 밀고 들어가는 거고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꼭 굳이 해야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봐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가 좀 더 그러니까 유연적으로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한쪽으로만 발달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브리핑을 유가족보다 언론에 먼저 했잖아요. 기자 간담회 한다고 기자들 불러 이랬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병원이라면 유가족한테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기자들을 먼저 불렀을까요? 그냥 언론 플레이인 거죠. 언론에 우리 잘못 나가면 속된 말로 뭐 된다. 하지만 유가족들한테 우리 잘못 보여도 큰 문제 없어.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홍보실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는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건 사고가 나는 걸 가정하고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얘기하신 대로 사고가 안 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정상적인 방법을 가야 되는데 이게 비정상적인 걸 허용해 주니까 이게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항상 뭐 문제가 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 병원에서도 일단 유가족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유가족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정확한 그 이유랑 설명을 들으면 수긍을 하겠죠. 어느 정도는 뭐 화도 나고 뭐 이렇게 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겠지만 정확한 규명을 해주면 수긍을 하는 부분이 생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숨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단 말 안 하고 일단은 우리는 책임이 없는데 이러이러한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유가족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어쩜 이렇게 세월호랑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안 바뀌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이제 뭐 조금씩 바뀌어는 가겠죠. 조금씩 바뀌어는 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바꾸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마지막에 잠깐 얘기 드렸는데 그 유가족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상하게 우리가 소비자인데 항상 의사나 간호사 앞에 가면 우리가 의릴 수밖에 없다. 이게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의료도 이제 서비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권위주의인 거죠. 의사들의 권위주의. 그다음에 뭐 판사나 이제 변호사나 뭐 검사들의 이제 권위주의 뭐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병원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이제 사람이라는 게 병원에 가는 것 자체는 본인이 아파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는 순간 본인이 알지 모르게 뭐 인지하든 않았던 간에 의리 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아파서 갔으니까 저 사람은 나를 낫게 해주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의로 돼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너는 무조건 의리야라는 식으로 이제 대해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이거야라고 정해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답이 이거라라고 정해놓고 얘기했는데 이게 답대로 안 나오면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를 말을 하고 잘못을 시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인을 안 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뭐 병원들하고도 이제 일을 좀 하긴 했었는데 제가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하나가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모든 의사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불편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그러면 자신이 모르는 분야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 같은 일반 사람 같으면 내가 모르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쵸. 친구한테 물어보든 뭐 부모님한테 물어보든 누구한테 야 이건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들은 그게 없어요. 내가 진단을 했는데 진단이 이게 100% 확신이 되는 게 있고 100% 확신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좀 아리까리하면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병원의 의사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과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교류가 없어요. 안 물어보세요. 내가 아는 게 답이야. 내가 같은 병원 안에 뭐 선배나 후배한테도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희한한 게 선배한테 그걸 물어보면 넌 임마 이것도 몰라? 쪼이는 거고요. 후배한테 물어보면 저 선배는 저것도 모르네? 이렇게 되는 거죠. 물어볼 수가 없겠군요. 진짜. 구조 자체가 물어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안 물어보려고 하는 거고 자기가 그냥 답을 정해놓고 하는 거니까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끔 되는 구조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대표님이 하고 계신 레이저 치료 이게 안 들어오는 이유가 여기도 있겠군요. 어느 정도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물어볼 수 있는 건 물어봐야 되는데 참 그거에 대해서 참 많이 이제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게 아니다라는 거. 이게 좀 희한한 게 많이 공부하신 분들 말하면 그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점점 더 많이 꺼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내가 이거 모른다는 걸 혹시 남이 알까봐.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거죠. 나도 신이 아닌데 내가 모르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모르는 걸 남이 알면 그게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이구야. 아니 그래서 저는 의대에 여러 가지 과목들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꼭 철학 같은 걸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해외 대학들을 보면 조금 이제 부러운 부분들이 있는 게 해외 대학들은 이제 졸업식을 하거나 입학식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총장 오른쪽 제 상석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석에 주로 앉는 사람들이 철학과 교수들이 앉습니다. 다른 과 교수들이 앉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학을 이제 중시 여기는 거죠. 맞아요. 좀 인간된 거를 해라라는 판단을 해서 항상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대학을 보면 대부분 다 법대 아니면 의대 책임자가 거의 상석에 하는 거고. 철학과가 경쟁률도 제일 낮고. 그렇죠. 철학과 나왔다 그러면 쟤는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쳐다보니까 늘 통폐합 대상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쉬운 학문은 아니거든요. 정말 심오한 학문인데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버드 수학과를 가면 대부분 다 인도 교수니까 인도 학생들이 수학과 교수하고 철학에 대해서 논의를 한답니다. 뭐 소크라테스가 어땠다면서 막 그리고 그 뒤에 앉아 있는 동양계 애들이 열심히 문제를 푼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앉아 있는 서양 애들이 멍하니 칠판만 본다 그러더라고요. 자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라는 것 자체도 시초는 철학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철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중요시 여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체득하게
유력한 그런 인도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뭐 펩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 짱 먹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니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우리나라에 원천 기술이 없다. 이게 산업 면에서는 그런 원천 기술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인문학적인 면에서는 이 철학이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철학이 없죠. 이게 원천 학문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단절이 많이 된 거죠. 단절이 많이 됐으니까. 이 얘기 들으면 저희 동아 비즈니스 리뷰의 김남국 편집장님이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그 편집장님이 철학 팟캐스트를 되게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저희랑 같이 한번 해보자고 저희한테 제의해서 저희도 연구 중인데 진짜 철학 팟캐스트 빨리 해야 되겠네요.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산업이라는 게 이제 원천 기술 쪽으로도 많이 갈 수 있는 거고, 저는 이제 무역을 하다 보니까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 뭐 정부도 그렇고 산업적인 부분도 그렇고 원천 기술에 대해서 되게 박합니다. 원천 기술에 대해서 이거를 빨리 거기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가 미비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강대국으로 이제 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유명한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이 아직까지 초강대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딱 두 가지 이유랍니다. 하나가 우주항공, 그리고 하나가 무기. 두 개 때문에 그렇답니다. 나머지는 자기네들 뭐 제조도 다 망했고 다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는 세계 어떤 나라도 자기네 나라를 범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두 개만 있으면 이 두 개에서 파생되는 연구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렇죠.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팟캐스트에도 하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다 인공위성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무기를 개발하면서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것들이 많이 파생돼서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 기술은 어마어마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들이 모든 국가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국력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면 이런 원천 기술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철학과 다니는 친구들한테는 장학금도 좀 팍팍 주고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돼요. 원천 기술 뭐 IT나 뭐 산업 쪽에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장학금이나 연구비도 팍팍 지원해주고 양쪽으로 해야죠. 잡스가 그랬잖아요.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단 하루라도 좋으니 내 전 재산을 바쳐도 좋으니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좀 많이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특히 제가 지금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 공무원들 집단이 인식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 원천 기술은 평생을 가도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인식 변화를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저희가 하는 팟캐스트에 철학 팟캐스트에 지원을 해주시면 인식이 변화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대학병원 불편한 진실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래도 애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원하실 것 같아. 그러면 이 대표님이 보셨을 때 그나마 괜찮은 대학병원 좀 추천해달라. 뭐 후진병원 까달라 이게 아니라 그나마 차선인 병원 이런 걸 좀 알려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간에 거래를 했을 때 그래도 좀 직원들도 합리적인 것 같고 덜 구하기였다. 이런 병원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있는데 뭐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뭐 어느 병원을 뭐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됐던 간에 삼성병원이 그래도 가장 시스템적으로는 조금 잘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재단이 좀 빵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메르스 전염의 주범이었던 삼성병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삼성병원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여타 병원들보다는 좀 낫더라고요. 그리고 서울대학병원 부분도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있긴 있는데 서울대학병원은 약간 틀립니다. 서울대학병원은 약간 공무원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눈치를 안 보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좀 더 다가가려고 하는 부분이 조금 있고 그렇지 않은 병원들은 조금 다 거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병원이랑 서울대병원. 그렇죠. 아니 그리고 나쁜 병원도 저희가 구분해야 되는데 병원 이름을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 병원에 갔었을 때 이런 거 보이면 피하는 게 좋다. 이런 노하우를 몇 가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요? 약이요, 약. 약으로 말씀드리면 야구 매니아라 맨날 야구만 얘기해요. 약으로 말씀드리면 약을 처방을 받으셔가지고 약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약을 이제 까서 보시면 똑같아.
똑같은 약들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똑같은 약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들어갔다고요? 2개가 들어가든 4개가 들어가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것들은 똑같은 약이 들어가 있으면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그 많이 처방된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원래 정량이 뭐 2알이나 4알이 아니라요? 예, 정량이 원래 2알이나 4알이 아니고 예. 한 알만 먹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인데도 예. 이제 2알, 4알씩 이렇게 오남용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얘기하면 2알, 4알을 먹어도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예. 한 알을 먹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 2알, 4알을 먹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의사라면은 예.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색깔이나 모양이 다른 하지만 비슷한 성능이 지닌 걸 막 넣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팁을 드리자 그러면 재밌는 게 약을 보시면 약에 뭐랄까 약에 이제 글자 같은 게 써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뭐 CR이라고 써 있거나 뭐 D라고 써 있는 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식약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거를 치시면 그 약 성분이 나와요. 그래요? 그리고 그 약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보시면 중복되어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 중은 그 중복되어 있는 것들은 하나는 안 드셔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중복 처방 많이 되는 병원은 안 가야 되겠군요. 안 가는 게 맞죠. 제가 다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복되어 있는 약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는 의사들은 안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안 해. 아니 자기들은 중복 아니라 정량이 2알, 4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 재미있게 말씀드리면 비유합니다. 제약회사 영업 직원들은 병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으면 지들이 약을 깝니다. 그리고 약을 골라내죠. 먹어야 될 것만 먹습니다. 나머지 약은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그냥 추가적으로 처방된 거니까 그냥 안 버리고. 버리고. 그렇게 먹어도 병은 낫는다는 얘기인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약회사 직원들은 많이 알죠. 자기가 이제 납품하는 약들에 대해서 아니까. 그게 더 먹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는 무리가 가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이라는 것 자체가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제약사 다니는 분들이랑 좀 친해져야 되겠는데? 나 약 좀 골라줘, 빼줘. 진짜 그거 알아야 되겠군요. 그렇죠. 웃긴 거죠. 하다못해 아직까지 뭐 정확한 감기약조차 없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도 웃긴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다 봐서 굳이 이제 약을 다 먹을까 꼭 다 먹어야 되는 병도 있겠지만 다 먹지 않아도 돼야 되는 병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만 봐도 열을 안다고 방금 약으로 이제 좋은 병원 선택하는 법 알려주셨잖아요. 이런 꿀팁 차곡차곡 차후에도 좀 소개해 주세요. 조금씩 한꺼번에 풀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 이틀 연속 진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애청자분들이 진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저희가 언제 뵐까요? 한 2주 후에 뵐까요? 2주에 그러면 새해 들어서 뵐 것 같은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떠넘기기도 쉽거든요. 우리가 받았는데 감염돼 있던 약을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제조 과정에서 벌써 감염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했을 수도 있고 유통 과정에서 냈을 수도 있고 보관 과정에서 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액을 놓는 과정에서도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수액이라는 게 그냥 수액을 꽂지 않으니까는 바늘에 의해서 됐을 수도 있는 거고 가능성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가능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가능성이 이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걸 규명하기가 쉽지 않은 거니까 가장 핑계를 되게 좋은 부분입니다. 워낙 많은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겠군요.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수액을 만들고 그 수액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고 그 유통이 들어와서 보관을 하다가 이제 수액을 놓고 근데 수액이라는 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뭐 이제 뭐 바늘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헤파린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다 연관성이 조금씩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뭐 만약에 제조회사 제약회사에서는 우리는 내보낼 때 정상적으로 내버려서 전혀 문제 없다. 유통회사는 우린 정확히 유통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
우린 병원에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보관을 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예. 그 수액 맞은 환자가 책임이군요. 네, 그렇죠. 환자만 이제 이제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식의 대답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료인 입에서 그런 말은 안 나왔으면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법적인 책임을 따질 때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원인 규명이 쉽지도 않고 다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만약에 증거 찾기가 어려운 거죠. 이렇게 되면 다 무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라는 것 자체가 증거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제조회사에서는 우리는 멸균실에서 정확하게 제조를 했다. 그리고 멸균 데이터 있다. 뒤밀면 큰 증거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제약회사는 빠져나가는 거고 이제 의약품을 이제 배달하는 뭐 유통업체는 우리는 정확하게 멸균된 차량으로 멸균된 상황에서 멸균해가지고 배송을 했다. 뭐 증거 여기 있다. 그리고 뭐 시험 성적서 같은 거 대주면 또 표기가 되는 거고. 보관하는 입장에서도 우리도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보관했다. 그럼 또 책임 회피가 되는 거죠. 의사 입장에서도 나는 또 매뉴얼에 입각해서 이렇게 수액을 놨다. 그러면 이제 또 책임이 회피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도 이 문제도 있다. 뭐 이런 게 들어가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조두순 사건도 보면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술을 먹어서 안 됐다. 그렇지. 술은 자기가 먹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본인의 의지로 술을 먹은 건데. 누가 일부러 먹인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의료도 이제 뭐 인간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단편적인 얘기지만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모르는 거를 새로 시도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시도를 하나 안 하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한번 시도해 봅시다.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책임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미 여태까지 쭉 해왔던 것들 그리고 문제가 없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분명히 뭔가가 그러니까 노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원인 규명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저는 대표님한테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이번에 저희 애청자분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가장 놀랐던 게 이대 목동에서 수액 맞은 거에 세균이 감염될 수도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그게 그렇죠.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이럴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저희 대표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뇌성마비 환자였나요? 그렇죠. 그분이 병원에 오진으로 인해서 10년이 넘게 그 병의 환자인 줄 알았다. 그래서 계속 그렇죠. 병상에만 있었다. 걷지도 못했다. 하지만 물리치료사 분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지적을 한 게 그 계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 사건을 의사들만 봤을 때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분이 다른 앵글에서 봤기 때문에 그 사건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님도 의료인은 아니지만 관련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보다 더 깊이 있게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뭐 그런 말씀해 주시면 뭐 감사하고요. 일단 말씀드리면 그게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수액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균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떠넘기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수액에 대한 관리는 이제 병원 측에 있는 거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제 병원에서 져야 된다는 건데 이게 또 바꿔서 얘기를 하면 책임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목동 이대병원 같은 경우는 아기들을 만질 때도 그냥 맨손으로 만지고 뭐 바퀴벌레도 나오고 까자먹던 손으로 뭐 또 주사도 놓고 막 그랬다고 하던데 그럼 이거는 거의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확한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뭐 CCTV 같은 게 딱 찍혀야 뭐 그러던가. 근데 이게 참 그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인간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CCTV에 그게 찍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는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규명을 누가 합니까? 근데 CCTV에서는 세균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 규명은 어떻게 보면 그 규명은 의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규명한 의사가 네가 잘못했어요라는 얘기는 나오기가 힘들겠죠. 아무래도 제 식구 감싸게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처럼 뭐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도 세비 올리는 데는 모두가 다 맞아요. 동참하여 그러니까. 일괄 처리하는 것처럼 그게 그 조직 내에서 자기가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 예. 의료 전문가 이런 분들을 이렇게 내세우는 방법은 없나요? 상당히 이제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검사가 그러니까 의대를 입학을 해서 예. 의료 과정을 다 받다가 에이 난 사법고시 할래 해서 해가지고 검사가 되신 분이 아니면 그분들도 의뢰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료 전문 기관에다가. 예. 예. 근데 되게 웃긴 부분 하나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예. 그거를 의뢰하는 기관이 대한의사협회입니다. 아. 의사협회한테 이게 맞냐 안 맞냐 물어보면 예. 의사협회에서는 이게 틀림이다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입에서? 이건 완전히 고양이한테 생선 네. 맡기는 꼴이네.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이제 뭐 국가수에서 예. 얘기를 한다고 그러지만 국가수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의사분들이시잖아요. 예. 그렇군요. 근데 그분들도 그분들 입에서 정확한 진실이 나온다, 100% 정확한 진실이 나온다라는 아하. 것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아이러니한 거죠. 힘든 부분인 아마도 겁니다. 의뢰가 가는 순간 전화통에 불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네. 그렇죠. 친구끼리 왜 그래? 네가 남이가 뭐 이러면서 좀 도와줘 이럴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증벌적인 처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 만약에 이대 목동병원에 만약에 뭐 그러면은 한번 발생이 되면 예. 이거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들도 어마어마하고요. 예예. 그러니까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도 잘못 의료소송 걸리면 막 뭐 수백억 수천억 물어주는 거는 뭐 다만사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문제라고도 말은 하긴 하는데 징벌적인 처벌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되지 않습니까? 병원이라는 예. 것도 있고 제약회사라는 것도 그렇고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과실이 나오면 이거는 좀 엄중하게 다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야지 사람들이 좀 더 면밀하게 보고 신중하게 접근을 할 텐데 예. 그런 게 많이 없으니까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안타깝죠. 그러니까요. 아니 이대 목동 측에서 그 이번 사건 벌어진 다음에 대응하는 거 보면 진짜 너무나 놀랍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환자한테 그 유가족한테 먼저 설명하기보다 언론부터 기자들부터 불러가지고 설명하고 있고 이게 뭐 하자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작년인가요? 그 총장 물러날 전 그 사태 그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언론 쪽에서 얘기를 해서 이제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를 반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론을 할 수 있는 게 전문적인 시스템 자체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모든 그러니까 원인 규정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신생아들이 이제 잘못된 그 원인을 부모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 부모들이 의사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맞아요. 차도 그래요. 네. 현대차 타다가 어디 이상해지면 고객이 그걸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입증에 대한 책임이 이런 경우에는 그 입증에 대한 책임을 보호자한테 물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공인된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좀 이제 원인을 좀 파악을 했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인이 명확하게 나온다 그러면 아주 엄한 처벌, 그러니까 징벌적인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가끔 이렇게 의료 소송 나온 거 이렇게 판결문 읽어 보면요. 병원 측이 잘못했다고 해서 졌더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러이러한 과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의사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는 예상하지 못했을 수.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2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틀 연속 뵈니까 너무나 좋네요. 종로 보부상 이준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하루 동안 잘 지내셨죠? 하루 얘기 여쭤보니까 되게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예, 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대 목동 사건 관련돼 가지고 진짜 하실 얘기가 많으시다 하셨거든요. 예, 사태를 보면 참 할 얘기가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대표님이 또 목동 출신이잖아. 예. 목동에 살고 계시지 않나요? 아니, 목동에 살고는 있진 않은데 이제 거기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 나왔으니까. 아하. 목동에 이제
양모 예. 중고등학교 나오셨죠? 그러니까 양모 고등학교를 나. 예. 아니 이름 얘기해도 되지. 양모라고 하면 진짜 양모 중고등학교 찾는 데니까요. 양정 중고등학교죠. 양정 고등학교 나왔고 이제 목동 중학교 나왔습니다. 예. 아 중학교는 목동 네. 중학교고 아무튼 이대 목동 병원 자주 네. 가셨겠네요. 제가 이제 있을 때 이제 그쪽이 이제 병원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아. 이제 처음 이제 뭐 개원하다시피 해서 했는데 예예. 대학병원이니까 뭐 크게 뭐 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건 나쁘지 않으면. 저는 예. 또 대학병원 상당히 싫어해서 아 싫어하시는 이유를 지금부터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병원을 무서워해서 주사 맞는 것도 싫고. 그건 다 싫죠. 네, 저도 목동 이대병원 사실 거기 있는 줄도 몰랐어요. 네. 그냥 이대 근처에 있겠거니. 네. 근데 장례식장이 거기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몇 번 가서 알게 됐거든요. 아하. 병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병원도 그렇고 이제 뭐 병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접근하기 힘든 쪽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너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 예.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이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신해철 사건을 봐도 그렇고 참 이제 뭐라 그러지 책임이 너무 가벼워요. 그러니까요. 너무 가볍습니다. 솔직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의료